우리는 공황장애가 왔을 때 많은 신체적 증상 등이 나타나죠. 공황을 겪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박동, 소화, 호흡, 체온 조절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수소처럼 균형을 맞추며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자율신경실조증, 즉 자율신경계의 두 신경이 균형이 만성적으로 깨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무엇일까요? 교감신경은 엑셀레이터 같은 겁니다.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를 즉각적으로 활성시키는 거죠. 흔히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주도합니다. 주요 작용으로는 심박수 증가, 혈액 상승,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소화 기능 억제가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목적은 에너지를 근육과 뇌로 집중시켜 위협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로 브레이크 같은 거죠. 위기 불안에서 안정된 상태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신체를 회복시켜줍니다. 휴식과 소화 반응을 주도하죠. 주요 작용은 심박수 감소, 혈압 하강, 소화액 분비 촉진, 근육 이완이고, 이러한 작용을 하는 목적은 신체를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조직을 복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오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교감신경이 폭주하고 몸은 실제 위기 상황인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인 자율신경계가 예상치 않게 비상경보를 울리면서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 전신에 아드레날린을 뿌리게 되고, 이때 곧 맹수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근육에 엄청난 산소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황장애 상태에서는 이미 몸에 산소가 가득 차 있는데도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깊고 빠른 숨을 들이마시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산소는 혈액을 통해 공급이 되고 영양소와 같이 작용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운동량이 많이 필요한 몸의 큰 근육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머리에서는 빠른 판단을 하고 대처 방법을 세워야 하므로 머리도 혈액이 많아집니다.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큰 근육들로 혈액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처가 생기면 많은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출혈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 피부 표면 사지 말단에 상처가 잘 생기는 곳에는 혈액 공급을 줄이기 위해 혈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발이 저리고 한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싸우는데 중요하지 않는 곳 소화기관, 생식기관은 혈액이 줄어들어 기능이 저하가 되고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산소를 많이 확보했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고 산소가 적절하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가득 차게 되죠. 이때 다시 우리 몸의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지나친 산소 공급을 막기 위해 특정 부위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일시적으로 뇌는 산소가 부족해 현기증, 질식감, 눈이 캄캄하게 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호흡이 빨라져 몸에 산소가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신체에서 산소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 심장마비나 죽음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공황장애의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자율신경은 의지로 직접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의도적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복식 호흡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강제로 부교감신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신경의 일시적인 오작동일 뿐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교감신경을 직접 자극하므로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의 신체적 반응이 왜 생기는지 아셨나요? 공황장애의 최악은 공황일 뿐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안정감은 부교감을 항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니 이 상황을 재앙적으로 보지 말고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당연한 신체 반응으로 보고 몸을 이완시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 반응에 대한 재앙적인 해석이 더 큰 불안과 집착을 가져오고 자율신경을 항진시켜 더 많은 신체 증상을 유발하고 더 예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공황장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예민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막연함이 두려움을 불러오는 거죠. 예민함을 줄여나갈 때 공황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듯 받아들이는 반응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예기치 않는 이 공황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며 둔해질 거예요. 공황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믿으세요. 규칙적인 생활습관,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해 보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황장애로는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죠. 내 몸이 불안에 예민해진 것일 뿐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를 달래며 차분히 호흡해 보세요. 이번 공황장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확히 아는 것이 공황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